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아침 시황으로 찾아뵙습니다. 나스닥 시장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전체적으로 1.2%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테크놀로지,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 리테일, 파이낸스, 헬스 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미네랄 쪽은 살짝 보합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부채 한도 협상 주시 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부채 한도 협상과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아직까지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 시한은 여러분들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전까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회의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디폴트 채무불이행 이슈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 1일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고요. 6월 초에 만기 도래하는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국채 금리가 6%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6월 말 만기 도래하는 단기 국채 금리는 최저 2.9%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6월 1일 기점으로 단기 국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6월 회의에까지 입수되는 자료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6월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긴축 사이클이 중단됐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되며 추가 긴축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들이 교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 비둘기와 매파가 서로 교차가 되는 상황이죠.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7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렸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5.1%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날에 53.6%를 웃돈 1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제조업 섹터, 제조업 PMI는 48.5로 잠정 집계돼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수는 50 아래로 떨어지면 위축세로 돌아섰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비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22.8%에서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만 지수는 3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대를 유지해 비제조업 활동이 위축세임을 시사를 했고요. 4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1% 증가한 68만 3천 채를 기록해 시장이 예상한 2.0% 감소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 화이자의 주가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2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중국 방역 전문가의 발언에 올랐다고 합니다.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 주가는 8% 이상 올랐고 화이자의 주가는 2% 올랐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랙트 인베스터의 리처드 헌터 시장 담당 팀장은 마켓워치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손을 놓고 움직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작은 빚 시장 담당 팀장은 부채 한도 상향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이는 차입 금리를 급등시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경우 완만한 침체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는 폭풍우에 휘말리고 미국의 재정 신뢰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1.9%를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28.1%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살펴봤을 때 그렇게 호재는 없었습니다. 호재는 없었는데 이를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살펴볼 건데요. 그 앞전에 달러 차트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이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상으로 이전 고점에 대한 캔들 살짝 넘어서긴 했지만 꼬리 달고 저항 받으면서 조정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이 파동 패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전 고점의 저항을 뚫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대칭 이론에 의해서 같은 상승만큼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평균선 크로스 이후에 특별한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가 하락이 나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지지 다져주는 모습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분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정적이게 계속해서 파동 만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받으려고 하락 중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패턴대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현재 모아놓은 파동 패턴을 본 바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서 약간 거리가 벌어졌다가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이 마감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차트를 왜 보느냐? 달러를 보고 뭘 대응을 하느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 파동 만들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었죠. 동시에 상승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 양봉 흐름으로 위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이전에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기울기가 있었긴 했지만 현재 기울기 약간은 완만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안착하는데 큰 저항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배열되는 패턴이 필요로 하고요. 지금 현재 100일 이동평균선을 넘으면서 10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우하향으로 맞춰 나가주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일봉상 이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쭉쭉쭉 대칭 이론 의해서 이렇게 하락했던 만큼 또다시 한번 더 하락 줬었는데요. 현재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전환하고 어느 정도 그 위에서 지지받는 안정적인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은 저점 눌림목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4일봉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큰 상승 이후에 비슷한 모습 만들어 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도 함께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200일 이동 평균선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안착하면서 흐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 3파와 함께 상승을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빅스입니다.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빅스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20 아래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의 한도 이슈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한 방향으로 에너지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과 함께 비트코인, 코인 시장, 그리고 달러와 국채금리 변동성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고, 천천히 그냥 답변 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